안녕하세요. 군사기밀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근접방어 체계 개발 계획 KCIWS. 첫 번째 KCIWS의 개발 계획 배경. 그동안 한국 해군은 함정용 근접방어 체계를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CIWS와 미국 레이시온사의 펠럼스 블록 IB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지난 2008년 울산 아이급 호위함에 근접방어 무기체계 입찰에서 레이시온사가 제안한 필럼스 블록 IB 체계를 탈레스의 골키퍼를 대신해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19세트의 골키퍼 CIWS 일명 시위즈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일사의 숫자였습니다. 탈레스는 당시 사업에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당시 필럼스를 도입한 이유는 골키퍼의 가격이 2배 정도 높았던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당시 이유가 통합되어 유로 가치가 급등하던 시기로 1.2억 원대에서 갑자기 1.7억 원대까지 상승하여 골키퍼의 가격이 170억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면 펠럼스는 한국의 CIWS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80에서 90억 선으로 맞췄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펠럼스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KDX-3 배치 2급과 2회 신형 함정을 위한 추가 도입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레이시온사가 본색을 드러내며 당시 도입가의 2배 이상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탈레스의 골키퍼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고 서방 세계에서 신뢰성이 있는 CIWS는 미국 펠럼스의 블록 IB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비용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개발 쪽이 현재나 미래 가치를 보았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기에 CIWS 정도는 예산만 받쳐주면 얼마든지 개발하고도 남는 기술력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고 게다가 중국의 팽창으로 동남아시아 해군력 증대에 맞물려 수출까지 고려한다면 수지가 맞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도입했던 골키퍼들이 이미 배치된 지 20년이 넘어감에 따라 창정비도 필요하고 탈레스의 사업 중단으로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 개발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KCIWS는 어떠한 성능으로 개발할 것인가? 군사기밀뉴스TV입니다. KCIWS 사업에는 현재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운영하급의 시스키밍 고도로 접근하는 대한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K밴을 적용한 SPG-540K 수정 레이더를 개발하여 배치했으며 해군과 차기 대공포 체계를 위한 고속표적 탐지용 EOTS 장비 또한 개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골키퍼 방식의 30mm 기관포 탑재 아니면 펠럼스와 같은 20mm 기관포 탑재입니다. 골키퍼의 경우 30mm 기관포를 탑재하여 확실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0mm 기관포 체계의 발칸포, 무게만 1.8톤에 달하며 철갑탄 1.190발을 모두 탑재하면 10톤에 육박하는 무게에 포탑 하부 구조도 크고 복잡하여 대형 함정 외에는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골키퍼에 사용되는 GA-68 30mm 기관포 체계는 이미 단종된 상태입니다. 펠럼스의 경우에는 블럭 I 이전 모델의 요격시험 당시 표적을 완벽히 파괴시키지 못해 대형 사고를 낸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블럭 IB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파괴력이 높은 신형 20mm 철갑탄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어 파괴력 부족을 보완하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초음속 미사일을 제대로 파괴할 수 있겠냐는 우려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30mm의 골키퍼 방식이냐? 군사기밀뉴스TV입니다. 혹은 20mm의 펠럼스 방식이냐? 의 선택과 기관포 구경 선택 후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선택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30mm의 경우 이미 하나 시스템이 삼성 탈레스 시절 네덜란드 탈레스와 함께 더욱 발전된 골키퍼 CIWS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이 발전된 방식은 기존의 골키퍼보다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하부 구조 또한 단순하게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SNT중공업은 다양한 구경의 기관포 개발하여 배치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KCIWS에 사용할 30mm 기관포의 개발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20mm의 경우도 풍산이 한국 해군이 사용 중인 펠럼스의 20mm 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납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해군이 사용하는 펠럼스 20mm 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의 최신형 철갑탄을 개발하여 파괴력이 매우 뛰어남을 테스트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해군의 선택만 남은 상황인데요.
다양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러시아와 특히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을 고려하면 동북아 정세에 가장 알맞는 근접 방어 체계는 30mm 기관포의 KCIWS가 아닐까 하는 견해입니다.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한국판 골키퍼인 CIWS의 30mm 기관포 장착 결정.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 매체에서 지난 6월 우리 군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형 CIWS 개발 사업 이하 CIWS에서 미국의 펠렁스와 같은 20mm 기관포와 네덜란드의 골키퍼와 같은 30mm 체계로 고심하던 중 결국 30mm 기관포 장착으로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mm의 펠렁스와 30mm의 골키퍼의 구경에 대한 특장점 비교와 CIWS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IWS의 20mm와 30mm의 특장점 비교. 20mm보다는 30mm의 파괴력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은 단순 구경만 보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30mm가 아닌 20mm를 택한 것일까요? 일반적인 CIWS 등의 기본적인 요격 능력은 펠렁스와 비슷하지만 다수 표적을 상대로는 가장 가까운 목표부터 시작하여 곧바로 다른 목표물까지 사격을 가하는 동시교전으로 대응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함재기부터 시작해서 이지스함의 함대 방공 시스페로를 통한 개함 방공의 RAM-116까지 다층 방어를 뚫고 들어온 즉 결과적으로 소수만이 남아있을 적이나 대함 미사일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최종 방어선의 역할을 다른 CIWS 체계들이 하기 때문에 펠렁스에 요구되는 임무는 동시교전 능력보다는 탄환을 다량 소모하더라도 하나의 목표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mm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펠렁스의 20mm는 골키퍼의 30mm보다 공간을 덜 잡아먹어 골키퍼에 비해 함선에 남는 공간에 다른 무장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파괴력과 실제 테스트에서 표적이 늦게 파괴되는 바람에 사고도 발생하여 이에 미국도 20mm의 한계를 느끼고 기존의 M61A1 게틀링 기관포를 M61A1 OGB로 새롭게 개량하여 펠렁스 블록 1B 모델부터 장착하였습니다. M61A1 OGB는 기존 76구 경장의 1520mm 포신을 99구 경장의 1981mm로 연장해 포구 초속과 명중률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탄을 개발하였는데요. 기존의 M149 APDS탄과 비교해 50% 이상 탄자의 중량이 늘어나는 244m 호드형 탄을 개발해 사용합니다. 늘어난 포신과 신형탄의 조합으로 펄렁스는 기존보다 빠른 포구 초속과 무거워진 탄자 중량으로 인해 표적에 기존 대비 약 150% 향상된 관통력을 발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30mm의 골키퍼는 20mm보다 강력한 파괴력 덕분에 표적을 확실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 사거리도 펠렁스보다 훨씬 납니다. 다만 20mm와는 다르게 기관포와 탄 드럼 등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골키퍼 장착 면적이면 76mm 오토멜라 함포나 VLS 사셀과 맞먹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mm와 30mm의 선택은 CIWS를 선택하는 각 국가의 함정과 함대의 무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겠지만 현재는 펄렁스가 서방 세계의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골키퍼 대비 작은 공간 그리고 통합의 용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비싸고 부피가 크다고는 하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미국도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골키퍼가 그래도 펠렁스보다 한 수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골키퍼는 한국을 비롯한 6개국에 무려 70세트가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펠렁스와 다르게 골키퍼는 결국 단종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CIWS 이 사업.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CIWS-C 사업은 이미 17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 5월 사업 추진에 기본 전략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CIWS의 사업에 30mm 기관포 채택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올해 말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21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쯤 개발을 완료하여 울산 1 배치 3급부터 CIWS-1을 장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CIWS를 직접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펠렁스의 가격 급등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골키퍼는 이미 단종되었고 서방 세계에서 개발한 성능 좋은 CIWS는 펄렁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미 레이시온사는 펄렁스의 가격을 말대는 가격으로 한국에 제시하였고
저렴한 가격이 장점 중 하나였던 펠렁스의 선택에 대한 이점이 완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터무니없이 비싸진 펠렁스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독자 개발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미 2005년에 삼성 탈레스 현 하나 시스템과 네덜란드 탈레스와 손잡고 KCIWS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발 성공에 대한 의구심과 개발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KCIWS 사업은 사라졌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이 펄렁스의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결국 독자 개발을 결정하며 다시 부활했습니다. 한국은 2005년 당시보다 다양한 무기 개발에 따른 각종 센서 기술 및 레이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독자 개발을 승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30mm가 파괴력이 월등하긴 하지만 20mm의 펠렁스 대비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골키퍼처럼 비싼 가격으로 제작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의 구 삼성 탈레스의 제안을 보면 주요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함으로써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포탑 자체의 경량화 재설계를 통해 수백 H를 경량화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2005년도 삼성 탈레스의 제안 내용이 저 정도였는데 이제는 독자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품들이 한국에서 개발, 생산되며 물량만 보장된다면 비용 절감은 1도 아닌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삼성 탈레스의 제안 내용처럼 경량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부피를 최대한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0mm 기관포의 경우 개발 및 검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검증된 30mm 기관포인 GAU8 30mm를 국내 면허 생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CIWS가 개발이 완료되면 울산 1 배치 3급을 시작으로 KDDX급 구축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함정이 해외로 점차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함께 판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필리핀의 호세 리자람의 경우 초기 설계에는 펄렁스가가 장착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비싼 가격으로 무장을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한국의 CIWS1을 패키지로 구매하게 되면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성능의 CIWS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CIWS2 사업에 미국의 펠렁스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GIWS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